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축소하고 또 임대기간 2분의 1만 지나면 자진말소를 해도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 뱉어내게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많은 매물이 나오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싸게 내놓아도 안 팔린다, 이런 주택들이, 임대주택들이 이제는 세금 폭탄을 앞두고 있어서 사업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싸게 내놓아도 안 팔리는 임대주택, 세금 폭탄 앞둔 사업자들 부글부글. 자, 부족한 주택시장에 일정 부분 공급망 역할을 해왔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 탓에 임대주택을 계속 갖고 있기도 팔아치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주임사에 줬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앤 반면 새로 만든 의무 규정을 소급종에 부담을 지고 있다. 단기는 2018년 3월 30일 그 전에 취득하고 등록한 거, 장기는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거,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 주택들에 대해서 종부세 합산 안 하고, 종부세 합산 안 하니까 종부세 없다는 얘기죠. 이 주택, 주택임대사업자 이 주택 팔 때 양도세를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 과세를 하는 거죠. 이 혜택이 괜찮고, 2호 이상 하면 재산세 감면도 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기본 15년에 30%고, 이게 이제 우리 특례는 올해까지입니다만 2020년 12월까지, 원래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는 거였는데 이거를 당겼습니다. 2년 당겨서 올해까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에 70%까지 양도세 내야 될 거를 장기보유 특별공제 70%까지 해주는 건데, 물론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안 분해서 하는 거죠. 이제는 이것도 축소시켰습니다. 원래는 시세 차익의 전체에 대해서 70%를 해주기로 했는데, 등록한 시점만, 등록한 기간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걸로 또 바꿨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이런 혜택들이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게 하고 이거를 또 빨리 팔게 하게 한 거죠. 보유세의 각종 비용까지 떠안게 돼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주임사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속속 매물로 내놓고 있지만 팔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가장 우려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종료가 되면은요, 그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종부세가 이제 합산이 되죠. 자, 합산이 되는데 언제 되느냐? 6월 1일. 지금 뭐 11월에 해제됐다. 그러면 내년 6월 1일 전에 팔면은 합산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6월 1일까지 못 팔면 매년 6월 1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팔아야 됩니다. 시간에 쫓기면 어때요? 좋은 가격을 받기가 힘들겠죠. 주임사가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기 전 과태료를 물지 않고 임대료를 처분하는 방법은 포괄 양도 양수, 자신의 임대 사업에 대해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주택을 취득한 다른 주택임대사에 그대로 넘기는 것 뿐인데,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율이 껑충 뛰어 임대주택을 추가 매입하려는 주임자 선뜻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취득세율이 껑충 뛰었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1주택 있는 사람이 2주택 때 8% 취득세, 3주택 때 12%, 비조정 대상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 3주택부터 8%, 4주택 12%. 자, 이뿐만이 아니고 포괄 양도 양수를 하면은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장기를 했다고 제가 과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종부세 합산 대상이 아니고 양도세도 중과 대상이 아니죠. 일반 과세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군가 그거를 포괄 양수에 사업을 그대로 가져왔다. 종부세 합산 대상이 아니고 양도세 중과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업을 그대로 포괄 양수를 해도 취득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 대상이고 양도세 중과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온전하게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실거주용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팔릴 수 있는 거죠. 그게 관건입니다. 이 지금 신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뉴스에는 가장 관건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원룸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걸 실제로 살려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간혹 있긴 합니다. 대부분 임대사업 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종부세 합산이 안 됐고 양도세나 중과가 안 됐던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주택임대사업자 그대로 포괄 양수를 한다고 해서 지금 하는 사람이 그대로 혜택을 이어받는 건 아니다. 왜? 취득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양수를 받아도 그게 중요한 관건. 그래서 안 팔리는 겁니다. 취득세는 또 비싸서 안 사는 거고.
자, 8.4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는 모든 등록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새로 신규 또는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신 분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거죠. 올해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들여야 한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주임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려면 보증보험료, 주택감정평가비, 부기 등기비 등 만만치 않은 부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도 있는 거고요. 내년 양도세 중과된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됩니다. 6월 1일 이전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자진말소하면 2분의 1이 지난 상태, 임대 의무 기간, 단기랑 아파트 장기는 자동 말소가 됩니다. 끝까지 가면. 하지만 2분의 1, 이 단기나 장기의 2분의 1을 자진말소하면 장기는요,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만 의무 기간, 장기 8년에서 4년만 가도 자진말소를 해도 그 혜택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혜택이라는 것은 종부세 합산이 안 됐고 양도세 중과가 안 됐고 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5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받는 거. 근데 자진말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6월 2일 이전에 팔지 않으면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종부세가 합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가 이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10%씩 더 중과가 되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세율에서 10%씩이 더 추가가 됩니다. 지금 2주택은 10% 추가, 3주택은 20%인데 여기에 각각 10%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량 매물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은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봤는데 다가구 주택은 1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은요, 이게 세대수가 10세대다. 그러면 10주택이에요. 이거는요, 종부세 합산될 때 엄청나게 많은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다세대 주택 통건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로 해서 이거 지금 월세 사업, 임대 사업 하고 있는 분도 법인 같은 경우 완전히 그 혜택을 없앴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종부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제가 아마 계산했던 분이 강남권의 연한채 그 다세대 통건물인데 내년에 종부세를 계산해 보니까 1억 7, 8천인가 내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종부세를 1억 7, 8천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가 치밀어 잠이 안 오죠. 화가 치밀어 잠이 안 오고 밤에 잤다 깼다를 반복을 합니다.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맞습니다. 자, 2020년까지는 현재 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3주택 기랑 인정은 이 세율인데 내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3억 2억 이하 구간은 0.6에서 1.2로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3억에서 6억은 0.9에서 1.6으로 0.7이 올라가요. 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부세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종부세를 제가 계산해 드리면 깜짝들 놀라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이 생깁니다. 팔릴 가망 없어서 연내 신규 장기 임대로 등록할 것. 지금 안 팔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자동말소가 됐다. 단기나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근데 단기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 다세대나 다가구나 뭐 이런 거는 장기로 10년짜리 이제 신규 장기 임대 등록한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리니까. 그런 지금 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강동구에 총 9채로 구분 등기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주임사 최금희 씨는 내년 2월 임대사업 자동말소를 앞두고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내 자진말소할 계획이다. 연내 임대 등록을 자진말소하고 10년 장기 임대 주택으로 신규 등록할지 아니면 자동말소 후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 5월 말까지 다세대 주택이 통째로 팔리길 기다릴지를 놓고 어느 쪽이 이득인지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내린 결론이다. 최 씨는 다세대 주택 맨 꼭대기층에 살면서 나머지 층에 있는 원룸과 투룸 총 8채를 2017년 2월 4년 단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했다.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이어서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 씨가 보유한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 합계 예상액은 약 18억 원으로 이를 근거로 추산한 최 씨의 재산세는 올해 190만 원에서 내년 350만 원, 400만 원, 2배가 오른다. 내년 12월 내야하는 종부세는 약 1,76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안에 10년 장기 임대로 등록할 경우 최 씨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2천만 원 이상의 세제 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대신 임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주임사로서 해마다 부담할 비용이 있다. 최 씨가 전문가의 의뢰에 얻은 예상치로 따르면
8채 전세보증금 16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료 약 415만 원, 주택감정비 약 180만 원, 합친 6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 최 씨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보증보험료와 주택감정평가비를 합친 금액보다 훨씬 크게 망설일 이유가 없다. 종부세가 합산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고민할 여를이 없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내년 2월 자동 맞소된 후 6월 1일 이전에 현재 보유한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매도하는 것인데 사는 순간 다주택자가 돼 12%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억 5천만 원 넘는 취득세를 부담하면서 집을 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 자, 이게 문제입니다. 다세대 통건물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취득 시점이, 지금 취득 시점에는 종부세가 합산 배제가 되지 않고 양도세도 중과가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요. 취득세는 또 어떻습니까? 12% 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혜택을 줄이고 자동 맞소를 시키고 자진 맞소를 유도를 했으면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진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세금을 낮춰놓고 팔 수 있게, 살 사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팝니까? 정부가 주던 혜택을 줄이고 새로운 의무 규정까지 소급 적용할 줄 알았다면 주임사로 등록하지 않았을 것.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망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투기권처럼 취급할 때보다 몹시 불쾌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2017년 그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권장합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 많이 줍니다 했던데 지금 완전히 투기권 취급을 하는 거죠. 혜택을 일방적으로 다 줄여버리고. 또한 아파트가 아닌 주택도 자진 맞소하게 해줘야 한다. 아파트만 자진 맞소가 가능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는 일도 많다. 자, 단기는 아파트고 장기고 자동 맞소가 되는, 이게 자진 맞소는 8년짜리 장기는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아파트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주택도 자진 맞소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만 지금 자진 맞소가 가능하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존에 물지 않아도 됐던 보증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된 주임사들이 기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립니다. 왜? 보증보험료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조건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시켜서 팔게 만들어야 되겠다. 시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파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게 실무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팔고 싶어도 안 팔립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사는 사람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하기 위해서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 월세 부담은 가중되는 거고. 주택 매매와 임대의 선순환이 계속되려면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를 낮추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전세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매물들을 거래를 편안하게 해줘야 가격도 내려가고 전세값도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양도세를 또 중과시키고 종부세를 내년부터 부과하는 그거를 한시적인 퇴로를 열어줘서 편하게 거래를 하게끔 일반과세를 하게끔 해야 무주택자들도 좀 싸게 매물이 동시에 나오면 싸게 매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도 내 집 마련을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사고 싶은 곳은 가격이 많이 뛰고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전세에 머물러 있는 분도 지금 많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전세가는 천정부지 치솟고 또 매매가는 또 오르면 지금 사려고 기다렸던 분들도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말 그래서 부동산의 이 정책이 계속 지금 반복돼서 규제책으로만 일관되게 가고 있는데 이걸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말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다주택자 일반과세를 거래를 하게 만들어줘야 정말 무주택자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또 양도세라는 세수도 걷고 국세, 또 취득세라는 지방세도 계속 단기간에 많이 그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세수가 필요할 텐데 이런 방식으로 단순하게 보유세를 늘리고 무조건 취득세를 늘려서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부동산도 잡으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택임대사업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을 제가 봤는데 또 기사에도 나왔고요. 이런 분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들 혼자 하지 마시고요. 또 이 댓글이나 이메일로 주셔서 많은 고민 같이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실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예,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